안녕하세요. 선택 장애가 있어서 식사 시간대마다 고통받고 있는 범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용도에 따른 이어폰, 헤드폰을 선택하는 기준, 음질, 음악성, 그리고 현장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리 평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음악성, 현장감, 음질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이제 음악성이 좋고, 어떤 제품은 현장감이 뛰어나고, 어떤 제품은 음질이 좋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강영욱 씨가 나와가지고 진행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것처럼 제 생각에도 세상에 나쁜 음향기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 음악성이나 현장감, 음질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로 제품을 판단하게 되면은 적어도 셋 다 별로인 제품은 사실 없거든요. 물론 이 세 개의 평가 요소의 합산 점수가 낮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우위가 아니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향기기들이 이 세 요소를 모두 다 갖춰가지고 완전한 모습을 갖추면은 아주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음향기기 만드는 브랜드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만드는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은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3요소를 좀 고려해가지고 제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음향 작업 및 방송 모니터링, 업무 및 통화 용도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가 저는 음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음질이란 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일 것이냐 요걸 의미합니다. 음이 얼마나 이제 깨끗하고 투명하고 노이즈가 없고 왜곡이 없고 그리고 음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음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취향을 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두 개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이 제품보다 음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호불호가 사실 갈릴 게 없어요. 이런 음향 작업들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프로의 영역이거든요.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가 개인적으로는 뛰어난데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프로로서의 자격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제품 설명에 모니터, 프로, 전문가 이런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구를 확인하면은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향 작업이나 모니터링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보통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규모가 큰 브랜드에서 이런 제품을 주력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들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런 프로나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브랜드를 성장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향기기의 대기업이다, 소위 대기업이다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음향 작업이나 모니터링 이쪽 제품 라인업을 확실히 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게이밍이랑 영화 감상입니다. 게이밍과 영화 감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현장감입니다. 현장감이라는 거는 그 소리가 발생하는 그 위치에 내가 직접 가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현장감이라고 하죠. 물론 소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나면은 되게 생생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리의 방향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잘 표현하게 되면은 공간을 잘 연출할 수 있고요. 그 공간을 연출해야만 내가 그 어떤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 공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장감이라는 면에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스피커에 비해서 무조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이 스피커 두 개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어폰과 헤드폰은 이 헤드룸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을 연출해 가지고 들리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 공간을 울려서 나는 소리와 이 헤드룸을 채우는 소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은 무조건적으로 스피커에 비해서 현장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반면에 이 게이밍이나 영화 감상 면에서는 좀 탁월한 현장감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가상 서라운드입니다. 가상 서라운드는 뭐 3D 사운드라는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운드가 이 채널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방향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대를 표현하거든요. 게이밍이나 영화 감상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3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라고 부르거든요. 3D가 3디멘션이라고 해가지고 위아래 그리고 앞뒤
그리고 좌우 이렇게 3축을 가지고 이 공간을 표현하는 것을 3D라고 해요. 그래서 요 3D의 공간을 구현하는 데는 스피커보다는 이어폰 헤드폰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어폰 헤드폰은 어차피 스피커보다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공간 연출 능력이 떨어지는데 대신에 이 가상 서라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완전히 재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3D 공간을 연출한 다음에 거기에 소리를 흩뿌려 주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가상의 그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주인공, 캐릭터가 모험하는, 움직여서 활동하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런 만큼 이 현장감을 잘 표현해야지 게임에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운드가 이제 스테레오로 녹음된다 그랬잖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녹음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 3D 공간으로 펼쳐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했을 때는 당연히 뭔가 좀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서라운드가 아니더라도 현장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질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양질의 소리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만약 넓으면 똑같은 질을 갖고 있는 소리를 더 넓은 곳에 펼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현장감이 좋은 제품들은 비슷한 금액대의 경쟁 제품에 비교했을 때 소리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음질을 다소 포기하고 공간에 좀 몰빵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게이밍 헤드셋에 유리합니다. 게이밍 헤드셋들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이 제품은 게임할 때 쓰세요 라고 만들어진 그런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 연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이밍과 영화 감상 목적에서는 게이밍 헤드셋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음향기기 브랜드 중에 홈시어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홈시어터는 영화 감상만을 위한 오디오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입체감, 현장감을 최우선으로 좀 목적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시어터를 주력으로 하는 제품군에서 나온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 이 게이밍이나 영화 감상이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제품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것은 소리의 질을 선택할 것이냐 현장감을 선택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헤드셋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음질보다는 현장감이다. 현장감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 게임이나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품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는 음악 감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향 작업이라든지 뭐 게임, 영화 감상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거든요. 추구해야 할 명확한 제1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 감상은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음질이 최고야. 소리가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잘 들려.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라이브 음원 같은 콘서트 음악을 주로 듣는 경우에는 이거 내가 번거롭게 돈 들여가지고 콘서트장에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로 듣는 게 더 좋아. 이게 훨씬 나은데? 그런 경우에는 현장감이 좀 높은 점수를 받죠. 음악성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고유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표현 능력이 있어요. 신제품이 나와도 딱 들으면 이거 이 브랜드 소리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음악성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음질로만 평가하거나 현장감으로만 평가한다면 좋은 제품이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성이라는 건 사실 그 브랜드의 고유 개성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수많은 음향기기 브랜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 음악성 때문이에요. 브랜드의 개성을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예술성이라고도 보거든요. 예술에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어떤 것이 예술적이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곧 예술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음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악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음악성이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개성이 어떤 분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걔 좀 이상해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악성이라는 기준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질이나 현장감 같은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어떨 때는 내가 음질이 좋은 거를 선호했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음질이 나쁜 걸 선호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럴 수는 없어요. 현장감도 현장감이 되게 좋은 제품이 좋다고 하지 현장감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상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음악성은 기준도 없고 환경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듦에 따라서 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조금 직관적으로 음을 때려주는 그런 소리를 좀 더 좋아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편안한 소리를 원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조금 찌르고 자극적인 소리를 좀 좋아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한, 조금 더 차분한 그런 소리를 좀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가 변동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엔트리나 뭐 가성비 라인업, 저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음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제품이 금액이 낮지만 정말 성능이 뛰어나요. 그런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음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운드를 접할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음질이거든요. 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들리냐, 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냐, 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리냐, 이게 먼저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음질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악성까지 조금 챙기게 됩니다. 조금 더 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가 어떤 장르에 조금 좋고 어떤 장르에는 별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따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품을 한두 개 구매해가지고는 이 고유의 음악성을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많은 제품들을 다뤄봐야 얘는 요런 장점이 있고 얘는 요런 장르에 조금 매칭이 잘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음악성이라는 부분은 초급보다는 중급 제품에서 많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이 공간을 표현하는 데 상당한 양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어폰, 헤드폰은 한계가 있으니까 현장감은 사실 스피커로 들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 제품 금액이 극한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음질이나 음악성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이 공간적인 영역입니다. 각 이어폰, 헤드폰의 최고급 모델들은 그 이하의 모델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이 현장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이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약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봤자 사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 현장감을 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우선순위의 변동,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고요. 브랜드 중에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다루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제품을 이제 비교하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런 우선순위 변동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리 평가 기준은 세 가지인데, 음질과 음악성, 현장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셋 다 좋은 제품은 극히 희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고가입니다.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급 제품을 사면 이 3요소를 다 충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면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범노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